이 오디오 드라마의 대본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운드로이 오디오 드라마 어둠의 속삭임. 낭독 윤호, 김우주, 성미라, 정창훈, 정민희, 박준선. 1장. 기말고사가 한창인 7월의 어느 늦은 저녁, 어순풀에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의 도서관에는 시험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서연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던 그녀는 인적이 가장 드문 구석자리를 잡고 의자를 밀어내었다. 서연은 내일 첫 교시 시험인 수학 교과서를 끄집어 책상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이윽고 그녀는 문제에 집중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눈썹을 찌푸리고 고민을 했고, 문제를 풀어낼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가벼운 웅얼거림만이 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에 몰두하던 서연은 지친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다. 이미 자정이 넘었다. 도서관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다른 학생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비웠다. 어느덧 혼자 남겨진 서연은 남은 공부를 계속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텅 빈 도서관은 마치 컴컴한 암흑 속에 홀로 남겨진 섬 같았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갑자기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도서관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서연은 흠칫 놀라 몸이 굳어졌다. 터벅, 터벅, 터벅.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윽고 도서관 문이 힘껏 열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서연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짙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마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괴이하게 일그러진 얼굴,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노란 눈동자. 그것은 마치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존재 같았다. 서연은 몸서리쳤다. 그림자는 서연에게 다가오며 차가운 기운을 발산했다. 그 기운은 서연의 뼈와 살을 파고드는 듯했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마치 그림자의 먹이가 되어버린 듯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굳어버린 그녀의 입술은 차마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자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있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그것은 서연의 머리에 내리쳐졌다. 서연의 눈앞이 번쩍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연은 쓰러져 땅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그림자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서연의 두 눈엔 어느새 두려움이 가득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윽고 그림자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그림자의 힘은 엄청났다. 그림자는 서연을 끌고 도서관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림자의 힘에 의해 입이 봉해진 그녀의 가느다란 비명이 텅 빈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발버둥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그림자에게 결박되어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닫히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째깍 째깍. 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계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 관리자는 출근하자마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도서관은 마치 전쟁터가 된 듯 엉망이었다. 찢어진 책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책장은 박살나 있었으며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관리자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조사하자 서연의 필기구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도서관은 곧 사건 현장으로 봉쇄되었고 경찰은 서연의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사라진 것이다. 이장 서연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난 그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 하지만 나의 이 기도도 무색하리만치. 서연이는 오늘 학교 정문 앞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어. 이거 너무하네. 애를 상대로 대체 뭔 짓거리를 한 거야? 경찰은 곧 사건 현장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했어. 서연이의 유체를 검안하고 등굣길에 서연이를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녀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는 보지 못했던 하얀 비닐 거적이 정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어렴풋이 그 비닐에서 비치는 모습이 사람 형태로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비닐을 들춰보았고 그리고 그래, 그렇게 해서 서연이를 찾게 된 거야. 경찰들은 서연이가 발견된 이 현장을 그리고 주변을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해. 납치와 살인에 대한 목격자도 없고. 서연아, 너 정말 떠나버렸니? 어느덧 내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우리였는데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난 믿을 수가 없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정우는 서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다. 서연이는 늘 힘이 되어주던, 나에게 있어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그런 존재였어. 우리는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서글퍼졌어. 다시는 너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 나는 서연이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그날 서연이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 정우야, 도와줘. 나 무서워. 서연이의 메시지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 서연이는 죽기 직전 분명히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을 거야. 서연이를 죽인 범인은
반드시 속죄해야 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반드시. 정우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우리가 반드시 범인을 꼭 찾아낼 테니까. 형사님, 제가 조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이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꼭 파헤쳐보고 싶어요. 그 아이의 원한을 제가 풀어주고 싶어요. 글쎄, 내가 아무리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이라고 해도 이번 건은 상당히 위험해. 범인은 잔인하고 교활한 놈 같아. 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위험해도 괜찮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저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내 진심을 알겠다. 그럼 조심해서 조사해보렴.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야 한다. 네, 형사님. 제가 꼭 범인을 찾아낼게요. 그럼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줄 테니까 참고하렴. 그리고 서연이의 가족과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서연아, 기필코 내 원한을 풀어줄게. 범인은 반드시 속죄해야 할 거야. 정우는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그의 앞에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로지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3장) 정우는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한다. 그는 홀로 학교 곳곳을 뒤지며 서연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서연이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도서관이었어. 혹시라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텅 빈 도서관에 들어가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책상을 찾았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서연이가 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시험을 준비하던 모습을 상상하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 서연이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나는 책상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어. 서랍 속, 심지어 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좌절감에 휩싸이려는 순간 책상 다리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 이건 뭐지? 먼지로 얼룩진 8개의 숫자는 마치 숨겨진 비밀의 열쇠를 암시하는 듯했어.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 이 숫자들이 서연이의 사건의 진실을 향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나는 숫자들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았지. 숫자들은 매끄럽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 나는 숫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의미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 8개의 숫자라. 이건 혹시 전화번호인 걸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어. 숫자들을 누르는 손,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손, 마치 진상에 다다른 것만 같은 마음의 떨림이 나를 떨게 하고 있었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 전화번호가 아니었던 건가? 그럼 뭐지? 서연이가 남긴 단서는 이것뿐인데 대체 이 번호는 뭘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서연이를 위해, 진실을 위해 나는 끝까지 가야만 해. 서연이의 가방에도 뭔가 있을지도 몰라. 서연이의 가방을 뒤지던 내 손에 낯선 깃털 하나가 스쳤어. 부드러운 깃털은 마치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어. 이 깃털은 대체 뭐지? 우리 학교에는 학교 뒤편에 마치 조리원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커다란 새 사육 공간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졌지만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곳이지. 새똥 치우는 데 곤욕스러워하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서연이는 이번 달에 조리원 당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런 깃털이... 나는 깃털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 그때였어. 거기 누구요? 나는 급하게 손에 들고 있던 깃털을 바지 주머니 속에 우겨 넣으며 대답했어. 교장 선생님, 저 2학년 3반의 김정우입니다만. 정우?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 이 노란 폴리스 라인이 보이지 않니? 어서 나오너라. 네. 평소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시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 풀이 죽어있는 나를 보시고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교장실로 데려가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셨지. 교장실로 가는 길, 학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햇살은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내려쬐고 있었어.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를 걸어주셨어.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 드디어 교장실에 도착했고 향긋한 차내음이 나를 맞이했어. 책상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 정우 학생에게는 라벤더가 좋겠군. 괜찮은가? 네,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라벤더에는 린너놀, 린날릴 아세테이트 같은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민한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자, 어서 들어라.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건네주신 라벤더 차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따스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어느덧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려고 하는 찰나 익숙한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어. 내가 발견했던 깃털과 똑같은 깃털이 교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서연이의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그 깃털임에 틀림없었어.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 서연이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깃털과 교장실에서 발견된 깃털이 같은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이 깃털은 서연이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나는 주머니에 넣은 깃털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생각에 잠겼어. 이 작은 깃털 하나는 나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시해 주었어. 마치 길 잃은 나에게 나침반에 건네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이 깃털 하나가 서연이의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 이 깃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야. 이것은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라. 나는 이 깃털을 통해 서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어. 서연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나는 깃털을 꽉 쥐고 다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어진 깃털을 주워들었다. 선생님, 바닥에 이런 게 떨어져 있네요. 그게 뭐니? 아, 깃털이잖니. 그게 왜 거기에? 이런, 내가 요즘 청소를 신경 쓰지 않았나 보구나. 나는 교장 선생님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캐내어 볼 수 없었어. 선생님, 차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이 사건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구나.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나를 배웅했어. 닫힌 교장실 문을 바라보며 그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어. 과연 그는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아직은 모든 게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 하지만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